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2부에서는 종목 진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 꼭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모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자, 우리 3월에는 어떤 종목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을지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쉬는 시간 모두 마무리됐으니까 다시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스 대탈출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오차오님과 그리고 DYKYDG님께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봄님께서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종목도 남겨주셨네요. 방구석 챔피언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벙벙님 2부 시작입니다 라고 또 함께 인사 나눠주셨고 준호님께서는 회를 드셨습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 전문가님이랑 저는 내일 꼭 반드시 쉬는 날이니까 곱창을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회랑 곱창, 저는 조금 더 곱창파이기는 합니다. 내일 낮부터 곱창을 꼭 먹을 거예요. 자, 그리고 멀고도 먼 길님도 잘 오셨어요. 차오차오님께서 제필영아 이러면서 또 인사 나눠주셨는데 자, 제필영아에게 궁금한 내용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봉의 기운, 빨간 기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동백꽃 피는 날 님께서도 2부도 함께해요 라는 인사와 함께 출석 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시장이 지금 조금 무거운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요즘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거의 매일 출연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마다 뭐 한 2월 중순 정도부터는 현금 좀 만들어 두십시오. 뭐 시장 조금 보수적으로 보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그대로 시장이 조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은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의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저 1월 말에 1월 27일이죠. 그때 2497포인트 여기 고점을 찍었어요. 이때까지는 뭐 좀 그 전고점이라는 여기 보시면 2500포인트가 전고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있죠, 여기. 자, 여기 작년 11월 달 그리고 12월 초 이때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이때 1월 말 정도에는 전고점 정도에 왔으니까 조금 뭐 이제는 탄력 둔화 정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그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2,500 가까이 되면 12개월 선행 파워 기준으로 우리가 뭐 한 18배가 좀 넘습니다. 18.5배 정도 돼요. 12.5배. 그래서 12.5배면 뭐 미국 시장이 12.5배면 굉장히 싼 거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12.5배면 상당히 비싼 평균보다 거래되는 것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안 되는 자리에서 그까지 올라왔다라면 탄력이 둔화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수급이 워낙 좋았었죠. 외국인들이 1월 달에 6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만기 전, 그러니까 2월 만기 전이요. 2월 9일이 만기였었는데 그 전까지 이 외국인들이 2월 달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야, 어쩌면 뚫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의 고용지표 우리 만기 다음날 미국의 고용지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CPI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괴롭혔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좀 이렇게 뚫지 못하고 멈칫하고 올라가 줘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순 정도부터는 시장이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20, 60 사이에서 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이렇게 또 한동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죠. 이때는 왜 안 밀린 거냐면 21평선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22평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 22평선이 꺾이는 부분들은 지난주 목요일 날 꺾인 부분들은 그 전주에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정도면 22평선이 꺾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22평선은 좀 꺾여 내려오고 있고 62평선은 반등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요 특별한 뭐 이슈가 있거나 뭐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 없다라면 20, 60선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게 다음 주 목요일이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고 그리고 또 그 주 금요일 날 그때 미국 쪽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와요. 고용 지표가 그 주 금요일 날 나옵니다. 3월 10일 날 나오고요. 3월 9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인데 지금 옵션 포지션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뭐 크게 쏠릴 그럴 포지션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 그렇다면 뭐 일단 다음 주 정도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20, 60선 요 사이에서 박스권 정도로 움직이겠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내려와서 이 박스권 하단부로 오면 조금 매수를 단기 관점에서 매수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 또 조금 올라가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당분간 유용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 아마 3월 10일이 지나면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박스 대탈출님 계시는데 정말 언제쯤 박스권을 좀 속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밤비님과 땅하늘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가는 것만 가서 그렇죠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도 요 가는 종목들로 같이 또 수익을 누려봐야 되겠죠. 따뜻한 봄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로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종목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이야기도 또 활발하게 나눠지고 계시는데 저도 전기 자전거를 샀었거든요. 그거라도 타면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 하지만 페달도 돌리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편리하지만 전기 자전거조차 타지 않게 되더라는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행복 샤랄라 님도 뒤늦게 또 출석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님 화이팅!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을 해볼게요. 자, 멀고도 먼 길님께서 엔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셔서요.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엔캠 매수하신 가격은요 61,0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엔캠 오늘 68,0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엔캠도 2차전지 종목 아닌가요? 근데 오늘 2차전지 괜찮았잖아요. 근데 얘는 왜 안 갔을까요? 자, 2차전지라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2차 전지를 만드는데 네. 그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렉 포일 이런 것도 있고 전해액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가 가장 잘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2차 전지 관련해 갖고는 조금 뭐 내일이죠. 자, 테슬라 투자자의 날 뭐 그렇게 돼서 일론 머스크가 장기 비전을 이렇게 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뭐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 들리는 것들이 한 3만 불 정도의 전기차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여기에 4680이라는 거는 이 지름이 46mm, 그 다음에 높이가 80mm. 자, 이 배터리를 얘기하는데, 이 크기의 배터리를 얘기하는데, 요걸 배터리를 그쪽에서 직접 만들 가능성,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내재화하려고 그렇게 할 그런 발표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LNF 같은 게 좀 크게 움직였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일본 쪽에 지금 테슬라에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파나소닉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요거는 파나소닉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의 SMM이라는 기업이 이 양극재를 만들어서 파나소닉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좀 원하는 그걸 충족시키려면 니켈 비중이 9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SMM에서 만드는 양극재는 니켈 비중이 90%짜리를 못 만들어요, 얘네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근데 우리나라 LNF가 그 양극재 90% 이상 되는 양극재를 처음으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부터 조금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그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3조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양극재를 LNF가 테슬라에 공급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LNF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뚜렷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엔케인 같은 경우도 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커지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좀 움직이긴 움직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안 움직이는데요. 자, 몇 가지 이유는 보시면 이게 2021년도 11월 달에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딱 되면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이 되면 1년짜리 보고회수가 풀리죠. 이 기관들 물량들 뭐 처음에 보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석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물량이 상장되면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얼마 안 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님들 매매하실 때는요, 보호예수 풀리는 거, 요 부분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 보호예수 풀리면서 좀 두들겨 맞고, 지금 조금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당장 뭐 강한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기관들 여기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보시면. 자, 뭐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요 위에 게 요게 기관이고요. 아래 게 요게 외국인들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주가가 뭐 이 엔캠도 사이즈가 좀 있는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종목이 좀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이려면 기관이나 외국인 뭐 양쪽에서 다 같이 매수를 해주면 금상첨화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둘 중 한 주체는 매수를 해줘야 돼요. 좀 강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급 자체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요 밑에 신용 물량들, 자, 뭐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신용 물량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가지 않는 물량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용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차하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게 좀 크게 움직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모레가 지나면 지금 뭐 그 양극재 쪽 뭐 이런 쪽들도 그렇게 썩 마냥 좋게 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거기서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도 뭐 조금 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좀 올려주실 때 뭐 나는 길게 볼 수 있다, 나는 단기로 본다, 이런 걸로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길게 갖고 가시려는 건지 아니면 뭐 짧게 단타 치고 나오시려는 건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추매는 말씀드린 대로 당장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추매는 조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요것도 근데 이 62평선 근처 정도 이쯤에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62평선이 59,500원 정도에 있으니까요. 자, 일단 뭐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을 만약에 조금 이렇게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단기간에도 조금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긴 관점이다라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져가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보유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엔캔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엔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시그널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는 보류를 하시고, 다만 장기로 보신다면 지금 멀고도 먼 길님께서 네, 저는 장기로 보고 있어요 라는 댓글 같이 남겨주셨는데, 길게 본다면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시장의 상승을 한번 성장세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제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놀러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남들 놀 때 진단을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인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꼭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볼게요. 박스 대탈출님께서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16,500원, 비중은 10%. 어디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싶을 정도로 정말 2월 한 달 동안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자,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은 보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에 살짝 흔들립니다. 목표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정책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죠. 윤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청 관련해 갖고 야, 진짜 나 마음이 되게 조급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뭐 그랬는데, 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지금 뭐 어떤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도 원래는 그쵸, 꾸준하게 이렇게 좀 움직여주면 좋은 뭐 그런 섹터,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자,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지나치게 요즘 시장 자체가 좀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테마 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 정책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타고 좀 움직인 모습인데요. 뭐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거래하는 거래처만 딱 봐도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그리고 보잉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뭐 항공기 기체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경우는 세계 거의 뭐 탑급의 그 항공기 제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뭐 기술력은 있다, 인정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많이 올랐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한 1월 중순 뭐 후반 들면서 12,000원짜리가 19,000원까지 갔으니까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16,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밑에서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올랐을 때, 뭐 이때 매수를 하셨거나, 오늘 매수를 오늘은 저가가 16,590원이니까 아니네요. 그 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쌍봉 형태가 여기 짧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쌍봉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62평선하고 지금 현재 주가 이격도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이 필요한,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구간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22평선 자체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뭐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그쯤 되면 이 상승 기울기가 완연하게 둔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요. 조정받는 거, 그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일단은 뭐,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 항공우주 쪽이 움직이는 때가 있죠. 언제 움직이냐 하면 뭐 우주항공 관련돼 갖고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데요. 5월 달에 우리 저 3차 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로호 아니고 그 나로호죠. 우주 비행체 전에 위성 쐈던 거요. 자, 그거 2차 발사에서 우리 성공을 했었죠. 근데 5월 달에 3차 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요. 누리호. 나로호는 옛날 거였고, 예, 누리호. 자,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그게 조금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좀 쌌을 때 뭐 한 3, 4천 원, 3천 원대 정도 만약에 그쯤에서만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에이 뭐 손해 아니니까 그냥 그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간당간당하고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예요. 자, 뭐 그럼에도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저 누리호 발사하는 시점, 그것도 발사하는 날 그때 팔면 늦어요. 요즘은 시장이 굉장히 영악해져서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발사 날짜가 딱 정해져 갖고 분위기들 막 이렇게 띄우면 한 그 전주 정도 그때쯤에 매도를 하시면 아마 그때가 가장 좋은 가격일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요 흔들림을 잘 견디고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리호 3차 발사 그 이슈가 시장에 조금씩 관심을 받아갈 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조언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한 가지 그 전에 좀 질문을 드릴게. 아까 우리 엔캠에 대한 진단을 하고 나니까 채팅창에서는 2차 전지 과연 3월에도 갈 것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아요. 조금씩 지금부터 파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자, 만약에 길게 보는 관점이다라면 조정받을 때 계속 이렇게 모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좋아요. 자, 이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죠.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을 2차 전지 그 소재 쪽들, 양극재 쪽들 네네네. 이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코스피 시장에 지금까지는 조금 차별화가 됐는데요. 좀 많이 이게 앞으로는 좀 연동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 재료가 나오고 나면요. 그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3월 달에는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매수는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다라면 일정 부분은 좀 차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긴 관점이다라면 모아가셔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2차 전지 좀 접근의 타이밍들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내가 사면 그 조정이 완전한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자, 하락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타이밍에 또 좋은 종목들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정에 어떤 종목들을 사고 싶으신지 매수 문의도 꼭 같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과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우이즈님 오셨네요. 내일 휴일이지만 보람 앵커님과 째피리 형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콩이님 반갑습니다. 종목 남겨주셨는데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도 꼭 같이 남겨주세요. 육바라밀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부 T&D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노자성님이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7,800원이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일단 용산의 UAM 실현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가격이 빠지면 물량을 계속 모아가볼 계획입니다. 조금은 무리한 투자일까요?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요 UAM 관련해서 예. 용산 개발에 대한 수혜를 예.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그 용산의 뭐 유행 관련해 갖고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네. 근데 뭐 비행 택시 뭐 이런 것들이요. 자, 말 들으면 되게 좀 그럴듯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이게 UAM이 자율주행보다 먼저 실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현재 우리 통신망들 이렇게 갖고 있죠. 자, 뭐 지금 이 상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요. 이거는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면 한 320m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운영을 하려면 아마 그거보다는 더 높은 고도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통신망부터 새로 다 구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단기간에 이 뭐 날아다니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미래 먹거리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강하게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실현이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오래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잠깐 이렇게 테마로 움직이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장기로 가격 빠지면 물량 계속 모아 볼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5% 보유하고 계신 거 요거는 일단 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은데 뭐 이게 빠진다고 더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이게 주가 자체가 되게 많이 싸다. 그런 느낌이면 사도 될 텐데요. 일단 이 서부 T&D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2022년도 실적이 물론 뭐 2023년도에는 좀 더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지만요. 192억 정도예요. 영업이익 192억인데 뭐 당기순이익은 좀 많은 부분들은 뭐 가외 쪽에서 버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영업이익 기준 192억인데 시가총액 한 700억 정도? 이 정도는 좀 비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종목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추가 매수해서 모아 가시는 건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갖고 계신 거는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이 도심항공 관련되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이렇게 탁 튀는 그런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때 좀 빠져나오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모아가기보다는 현재 비중 잘 유지하시면서 또 이슈와 함께 강한 반등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자라고 진단을 함께 도와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봉봉님께서 제필이 영화는 참 다식하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이 모든 분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걸까요? 글쎄요, 뭐 조상님이 가르쳐 주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제가 공부를 해야죠. 뉴스들 제가 장 끝나면 보통 보면 이 방송 하러 오기 전에도 다 뒤져봐요. 네이버 뉴스부터 시작해 갖고 네. 그다음에 뭐 일간지들 쭉 있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뉴스를 싹 다 뒤져보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기사들 좀 이렇게 보고 읽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봉봉님께서 꿈에서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럼 너무 좋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좀 잘 헷갈리고 모르는 게 있다.
제필이 형한테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아직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저희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빠르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혜경님께서도 전문가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우리 좋은 정보 만나러 가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바람개비님께서 남겨주신 동국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4,280원, 비중은 8% 가지고 계시고요. 회사 전망과 목표 가격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동국산업 오늘은 4,4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잘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동국산업은 좀 지주회사 성격이 있는데 뭐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뭐 조선선제나 동국 SNC 같은 거, 뭐 이런 기업이 이 동국산업의 자회사인데요. 뭐 실적 부분들을 크게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철강 쪽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죠. 중국이 내일 3월 4일부터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네요. 양회를 여는데요. 이 양회라는 거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정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협하고 전국인민대회 전인대 두 가지를 합쳐서 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보통 보면 뭐 성장률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투자 부양 정책들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기서 좀 어떤 부양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뭐 투자 부분들도 좀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 철강 가격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이 동국산업에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상식 밖에 좀 행동도 자주 하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그게 과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미분양 주택이요, 2021년도 기준이에요. 최근에는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경기가 그만큼 죽었으니까요. 미분양 주택이 중국에 3천만 채가 있었고요. 분양되고 난 다음에 빈집, 이게 1억 채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숫자들은 짓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플러스 안 시킨 겁니다. 포함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집이 이렇게 많이 남아 돌고 지금 짓던 것도 뭐 안 짓고 막 이렇게 팽개쳐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고, 뭐 결과는 뭐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도 뭐 부양책을 내놓고 뭐 이렇게 부양시키겠다 이러면 주가 자체는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뭐 그 부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철강 쪽 같은 경우도 또 얘기를 또 좀 드리면 골치 아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없잖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하고요, 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관세 협정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EU 쪽은 아시다시피 탄소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막 많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네들이 우리나라나 뭐 다른 신흥국들하고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국 기업들의 자기 나라들 뭐 이쪽에 좀 기업들을 키우려고 그러는 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거나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많이 푸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강 쪽이 또 그렇습니다. 탄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 철강 쪽이 뭐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품질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탄소 쪽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 철강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13등 정도 됩니다,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가 12등이에요. 그래서 유럽 쪽하고 뭐 이런 쪽하고 탄소가 끼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들 이런 거는 좋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뭐 잠깐 움직이는 건 몰라도 큰 틀에서의 시장의 움직임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렇게 좀 인싸적인 뭐 그런 측면도 없는 종목이죠. 그리고 핵심 주도주 이런 부분들도 되질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지금 양해도 안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좀 저항선들 좀 살펴봐 드린다라면 자, 이쪽에 고점을 찍은 자리가 있죠. 자, 이 가격대가 뭐 한 5천 요게 5,000원 약간 넘어서네요. 5,000원 약간 넘어서 좀 이렇게 거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지금은 양회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업황 전망에 대한 주의점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 주셨고요.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라인을 체크해 보자면 현재는 중국 양회라는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그 모멘텀을 좀 바라보면서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고 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수익으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 조금 더 든든한 정보와 함께 전략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나우이즈님께서 LG U+ 상담 남겨주셨거든요. 매수가가 10,000원이고 비중은 17%입니다. 종목 상담 남깁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LG U+가 오늘 뭐 통진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유독 강했어요. 2% 넘게 뛰어 올랐고 11,0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LG U+ 조금 더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이 LG U+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뭐 배당도 우리 통신주들 보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노리면서 뭐 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MWC가 열리고 있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거기서 지금 뭐 망 사용료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렇게 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니들도 좀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투자가 좀 촉진되고 이 통신사들 쪽도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정부에서 지금 전 정부도 그렇고요, 현 정부도 그렇고 이 통신사들한테 뭐 밑보일 짓도 하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5G 요금 다 이렇게 받으면서 제대로 투자 안 하잖아요. 내가 봐도 보기 싫은데 뭐 정부에서 보기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 두드리려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얼마 전에 LGU+하고 KT에 좀 이렇게 할당됐던 그 주파수도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이동 통신을 하나 뭐 더 육성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이런 잡음들도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들고 가시겠다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상승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겠다라면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종목 상담 남깁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길게 가시는 건지 짧게 보시는 건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 뭐 짧게 보신다라면 저 11,000원대 이상, 지금 11,070원인데요. 한 11,000, 여기 500원 요 가격이 전고점 있는 자리요. 11,5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신다라면 뭐 이 가격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길게 보신다라면 배당까지 들고 가면서 그냥 저금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들고 가시면 나중에는 또
이 모멘텀들도 생길 수도 있는 게 통신중계,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다 통신주로 연결되고요. AI도 결국은 이 통신주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의 이 통신주도 어느 정도 수혜는 가져갑니다만 워낙에 또 무겁기도 한 종목이어서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으로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또 배당도 두둑하게 받아가시면서 보유 의견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CIS 한번 살펴볼게요. 콩이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4,500원에 비중 60% 담아 가져가고 계십니다. 울면서 보내주셨어요. 채팅창에서도 아니 이제 신재생이 조금 더 활발하게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답답함들도 많이 나타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14,000원대여서 매수하신 가격도 꽤 높은 상황이고 지금 10,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좀처럼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오늘 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요. 비중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요거는 신재생 쪽이 아니라 CIS는 2차전지 전국공정. 2차전지 전국공정인, 그런 CS 윈드랑 헷갈렸어요. 그렇죠.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도 신재생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뭐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요. 감사합니다. 갈 때 됐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다른 종목들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워낙 많이 빠졌는데, 이 뭐 풍력이나 이 신재생 에너지 그쪽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많이 빠졌던 쪽들, 이런 쪽들이 반등 나오는 거고 그동안 좀 쉬는 걸로 보고 있고요. 뭐 CS윈드 같은 종목들 훌륭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자, 지금 안 움직인다고 이게 계속 싼 그런 종목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신재생 쪽 같은 경우도.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쌀 때 모아 가시는 게 좋은데요. 그 쌀 때 모아가는 주식들이 그 가장 핵심 쪽에 있는 대장주를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CS 윈드 정도가 될 거예요. 자, 뭐 요거는 종목 상담에 없는 내용이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요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자, 이 CIS 같은 경우도 이 전국 공정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이 실적 부분들을 보시면 좀 실망스럽죠. 뭐 2차전지 쪽들, 이런 쪽들은 우리 LNF나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재작년보다 작년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또 작년보다 또 올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국 공정 장비를 만드는 CIS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164억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오히려 79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 이게 진짜로 수요도 되게 많고 그렇다면 작년에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 2차전지 쪽은. 근데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 의견을 좋게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좀 급등한 모습이 장중에 한번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 9%대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자, 보시면 이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면요. 특히 뭐 60일 이평선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2평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이거를 뚫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뭐 이 CIS 같은 경우도 오늘 62평선에서 좀 저항을 받았는데요. 윗꼬리도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뭐 이렇게 크게 좀 기대를 하거나 2차전지 쪽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내일 뭐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대장주들 쪽에서 미리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쪽, 소재 쪽들 이런 쪽도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CIS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다만 뭐 이런 쪽이 장비 업종들 이런 쪽이 전혀 못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질 건 없을 거예요. 뭐 또 있다 보면 뭐 이런 쪽들도 장비 쪽들도 한 번씩은 움직여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14,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이 가격대 올려 그러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느긋하게 길게 보고 조금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뭐 조금 마음이 급하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가장 넘기 힘든 선은 11,500원 정도 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11,500원 정도까지 가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S 조금 비중도 많으시고 손실도 지금 큰 상황인데 일단 11,500원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인해서 이 손실들을 조금 회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다른 종목으로 손실 채워가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볼게요. LS 일렉트릭 상담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2,200원이고요. 비중 3% 담으셨고요. 오늘 종가로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10% 정도 담아가면서 장기 투자 생각 중인데요. 이 종목 잘 고른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어떤가요? 잘 골랐을까요? 자, 일단 뭐 잘 골랐는지를 보려면 주가가 싼지 그거부터 좀 봐야 되겠죠. 자, 뭐 이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옛날에 그 LS 산전, LG 산전에서 LS 산전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LX 일렉트릭으로 사명이 좀 바뀐 기업이죠. 자, 근데 뭐 길게 보고 들고 가신다라면 그렇게 크게 무리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도 뭐 전기차 쪽 뭐 이런 쪽하고도 좀 관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고 가시기는 뭐 괜찮은 그런 기업인데요. 자, 길게 투자를 하시려면 저라면 이 LX 일렉트릭 말고 아까 말씀드린 CS 윈드 같은 걸 길게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냥,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생각하신 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뭐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길게 좀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LS 일렉트릭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을 잘 마무리하고 3월 시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자,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장에서 이기려면요. 투자자들이 보통 보면 뭐 이게 통계를 내봤는지 안 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보통 10명 중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1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 비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 투자가 가장 먼저 이렇게 한 발 내디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대표적인 시장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쪽에서 보시면요. 자꾸 넘어가네요. 자, 이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여기 2월 초 정도 이때쯤에 좀 계속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때 조금 한 발 앞서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편안한 상태일 겁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되겠지 하고 그냥 쳐다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마음도 불안하고 불안감이 상당히 좀 높으실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예전에 편작이라는 그 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좀 이해가 많이 와닿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저 춘추전국 시대 그때 사람입니다.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하고 거의 뭐 동급으로 쌍벽을 이루는 명의예요. 진짜 명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광나라 그 태자를 죽을 뻔한 그 태자를 살렸고 그다음 뭐 제나라 황공의 병을 치료를 했고 뭐 고사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 편작한테
그 나라 제후가 그렇게 물었어요. 야, 뭐 니네 형들도 의사라며. 근데 너네 형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편작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들에 비하면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로 우리 형들은 훌륭한 의원이고 저는 정말로 우리 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하니까 그 군주란 사람이 야, 근데 왜 네가 제일 유명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큰형은 사람의 얼굴, 안색 뭐 이런 것만 보고 병증이 생기기도 전에 아,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릴 것 같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그 병의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가장 훌륭한 의사고 우리 작은 형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벼운 병증만 있을 때 이게 큰 병으로 도지기 전에 그럴 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형들은 뭐 가벼운 의사 정도 그 정도로 생각돼서 그 이름이 한계 고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 돼서야 그때서야 고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의사 같지만 실상은 우리 형들에 비하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고사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 전에 뭐 저 2월 중순 정도 그때까지는 그때도 좀 이렇게 만약에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작이 형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좀 이렇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뭐 시장이 폭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이고 뭐 하반기가 되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요, 저는. 자, 근데 당장은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실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찾으려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매일 뭐 내가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의 맹점이 그겁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어디서 얘기를 들어도 올라간다라는 얘기, 이 얘기만 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사고를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10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 발 먼저 시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건 바로 현금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한 발 늦으면 내 돈을,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발 먼저 읽으시면 다른 사람 누군가의 계좌에 있는 내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주가 올랐네, 주가 빠졌네, 에이, 기분 좋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보려는 그런 절박함,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까지 얘기를 했으면, 뭐, 다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월 중순쯤에 현금 만들어 두세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2월 초에는 이제는 코스닥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2월 초 약간 넘어갔을 때 2월 초 중순에서 넘어가는 그 정도 시점에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아까 저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길게 들고 가려면 아예 2, 3년 이렇게 들고 가실 생각하고 묻어 두시든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챙겨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현금화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얘기가 맞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실천을 하셔서 맞아 들어간다라면 이번 매매만큼은 편작의 형 같은 그런 매매를 하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공개 방송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3월 3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수익은 항상 옳다. 시장 무관 수익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재필 전문가님의 정보와 함께 3월도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